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펩타이드 결합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펩타이드의 결합 형성 원리, 다음으로 결합의 평면성, 그리고 글리신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의 어려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펩타이드 결합 형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타이드 결합은 단백질 형성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전 시간에 배운 20가지 아미노산을 아미노 엑시드라고 부르고, 이 아미노산들이 2개 이상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 연결된 분자를 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펩타이드 결합은 한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가 다음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응축 반응을 통해 물 분자가 제거되면서 형성됩니다. 이 결합을 통해 아미노산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된 긴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슬이 곧 단백질의 메인 체인 또는 백본 역할을 하며 사이드 체인들이 다양하게 돌출되어 있는 단백질의 기능적 특성을 부여합니다. 결국 아미노산 간의 이 결합이 반복되면서 단백질 구조의 뼈대가 형성됩니다. 앞서 말했듯 펩타이드 결합은 하나의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가 응축 반응을 통해 물 분자가 제거되면서 형성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인 COOH 중 OH와 오른쪽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인 NH2에서 H가 만나 H2O가 형성되어 물 분자가 결합을 통해 빠져나오면서 카복시기와 아미노기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펩타이드 결합이 반복되면서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체인에 돌출된 메인 체인 또는 백본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펩타이드 결합의 평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타이드 결합은 특유의 평면성을 갖게 됩니다. 펩타이드 결합의 평면성은 단백질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특성인데요. 펩타이드 결합 내 탄소 CO와 질소 CN 사이에 위치한 전장쌍들이 결합 전체에 걸쳐 비편제화됩니다. 이 비편제화 현상 덕분에 CO와 CN 결합이 단순한 단일 결합처럼 자유롭게 회전하지 않고 특정 평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평면 구조 덕분에 단백질은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마치 판이 고정된 상태처럼 결합 부위가 견고하게 유지되어 단백질이 본래의 모양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단백질이 정확한 형태를 유지해야만 우리 몸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평면성은 단백질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펩타이드 단위의 유일한 자유도는 결합 주위의 회전뿐이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펩타이드 결합은 회전이 제한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펩타이드 단위에서 구조적인 움직임은 특정 부분의 회전 각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펩타이드 결합에서 유일하게 회전이 일어나는 경우는 알파 카본과 카본의 탄소 사이의 회전각과 질소와 알파 카본 사이의 결합각 중심으로 회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회전의 각도를 각각 파이와 푸사이라고 부릅니다.
이 각도가 각각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3차원 형태가 결정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결합의 각도는 180도 또는 0도 중 하나로 고정되며 이는 단백질이 자유롭게 휘어지지 않고 특정한 형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180도인 트랜스 상태에 있으면 이것은 사슬간 최대한 펼쳐진 상태를 의미하고 반면 0도 시스 상태는 드물지만 시스는 서로 가까이 붙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은 작은 수소 원자만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아미노산에 비해 더 많은 회전이 가능해 보다 다양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파이와 프 사이 각도는 단백질이 어떠한 입체적 구조를 가지게 될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단백질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려면 올바른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회전 각도는 단백질 기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젠 방금 언급한 글리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 글리신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서도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리신의 사이드 체인은 수소 원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아미노산에 비해 부피가 매우 작고 유연성이 크게 됩니다. 이 유연성 덕분에 글리신은 다른 아미노산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글리신은 단백질 구조를 다양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많은 단백질 서열에서도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즉, 단백질 서열에서 높은 비율로 보존되게 됩니다. 이렇게 글리신이 반복적으로 보이는 패턴은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단백질의 유사성을 비교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글리신 덕분에 단백질은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단백질 구조 예측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구조 예측은 아미노산 서열이 어떻게 3차원 구조로 접힐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한 알파푸드 또한 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것인데요. 노벨상을 수상한 만큼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백질 구조 예측의 어려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산이 복잡합니다. 단백질은 수백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아미노산은 서로 다른 각도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회전과 결합을 고려해 단백질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이 될지 계산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치솟점 탐색이 어렵습니다. 단백질은 자연적으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안정화가 됩니다. 문제는 단백질이 이러한 최소 에너지 상태를 빠르게 찾아 접힌다는 점인데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백질이 안정적인 구조를 찾는 원리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저희에겐 도전 과제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조합이 방대합니다. 사일러스 레핀탈의 력설에 따르면 모든 가능한 형태를 일일이 검사하여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아미노산 조합으로 인해 가능성의 수가 매우 커서 현재 기술로는 전부 탐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백질 구조 예측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펩타이드 결합 형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아미노산이 연결되면서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가 모이며 단백질의 구조가 완성됩니다. 단백질의 구조는 아미노산 서열에 의해 결정되며 환경에 따라 특정 구조로 접히게 됩니다. 단백질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생명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를 통해 단백질의 역할과 기능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함에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